안녕하십니까, 박윤정회사입니다. 오늘 109강은요 다주택자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그리고 세금을 분산하는 전략에 대해서 모세 10개에 비유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모세, 엄마가 세금을 절약해 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제가 이번 주에 펴낸 우리 연세 여기에 2018년 11월 18일자 안세제공 전월에 안에 내지에 제가 기고한 내용 여기 써 있습니다. 한번 잘 찍으시죠? 찰칵?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칠판 그대로 썼는데 보시면서 합시다. 자, 사랑은 나눌수록 좋다. 맞죠? 재산도 나눌수록 좋습니다. 현재 AI와 소프트웨어와 기계와 로봇 때문에 절대 재산을 가진 사업주들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 근로자들하고의 그 소득과 일자리 기회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풀기가 참 어렵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처럼 근로자의 어떤 그 노력과 기여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절대 규모의 산업자본가들이 대량 생산 로봇과 AI를 통해 가지고 사람 없이도 엄청난 물량을 생산해내니까 이런 현상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면 대량 생산된 물건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로봇가 사주면 되겠지만 로봇은 전기만 있으면 가기 때문에 사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어쨌든 양극화 현상은 소득 재분배든 세금 재분배든 어떤 현상을 통해서인지 잘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정부 전체의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10개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이 분산 전략 10개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1개, 10년 단위로 분쟁해라. 이건 맨날 되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전가족 상대로 해서 균형 있게 배분해라. 이게 균형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선 균형 있게 배분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상호세는 사망전 10년 내 합산하고, 증여세는 또 증여한 시점부터 수급해서 10년 것까지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니까 당연히 높은 세율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짧게 분산해서 증여했다 하더라도 10년 내 것을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를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 증여는 불리합니다. 10년 단위로 한 번씩 탁탁탁탁 증여하면 그냥 이것만 증여하면 되는데, 연속 증여하면 연속 증여하면 계속 더해야 되고, 또 나중에도 이쪽 가서도 11년째도 또 10년치, 12년째도 10년치 소급에 더해야 되니까 이게 불리하게 돼 있어요. 연속 증여는 불리하고, 불연속 10년 증여, 불연속 10년 증여가 좋다. 10년 단위로. 그다음 온 가족의 분산 증여해라. 이게 뭐냐면 이제 가만사상 그런 얘기죠. 상업재산은 전체를 한 계산 단위로 보지만 증여세는 각 가족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이 평화롭고 만사가 성할 수 있다. 균분이 최소의 세금입니다. 균분이 하지 않고 막내만 많이 줬다든가 아들만 많이 줬다든가 딸만 많이 줬다든가 하면은 저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 뿐더러 또 세금도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금액을 잘랐을 때 가장 낮은 세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분이 최소의 세금이니까 결혼하고 다자녀일수록 다가족이 얘기합니다. 물론 다가족일수록 재산이 분배는 되지만 많다고 볼 때는 그것은 별로가 아니고, 또 그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분배가 무서워서 애들을 안 낳고 하나만 낳으면, 애들을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갖고 있는 재산은 국가로 갑니다. 국가로. 상속세 인증이 없었기 때문에. 3개, 자금추수에 대한 입증을 대비해라. 전에 나이별 자금추수에 대해서 인정 금액이 있는데 이게 강화됐어요. 즉 더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에보다 좀 후하지 않는데, 30세 미만은 5천만 원 그대로고, 30세 이상의 세대주는 옛날에 2억이었는데 1.5억으로 줄였어요. 비세대주는 결혼도 못했으니까 억울하지만 7천만 원밖에 안 돼. 비세대주들은 낭비가 있죠, 소비가. 왜 나 혼자 사는데 그 개나 고양이 키우고 살지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개값, 고양이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듭니다. 40세 이상의 세대주는 3억 원, 비세대주는 이게 다 4억 원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3억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비세대주도 2억 원인데 이러면 줄였습니다. 결혼도 못 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이 잠수로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반밖에 안 돼요. 왜? 부부는 아무래도 허리띠 줄라면 같이 모으고 두 명이서 모으니까 두 배가 되는데 단일한 사람들은 반밖에 안 되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에 그래서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부담부 증여 확률형의 4개다. 보증금에 사익금이 낀 경우는 부채 부분을 양도로 본다. 그래서 부채 초과액만 증여로 본다. 그래서 전체 보증금이 이게 안 끼면 전체를 증여세로 때리는 계산하는데 전체가 아니고 잘라서 이 부분은 양도세, 이 부분은 증여세 하니까 다단계 누진세율 해서 하나로 봤을 때는 누진세율에 높은 세율 적용받지만 두 개를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놓으면 당연히 누진세율의 낮은 부분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개 배우자의 자녀 공제를 활용하라. 10년간 배우자 증여는 6억 원. 이건 뭐 1년에 6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순화액으로 이 정도는 뭐 다 돼요.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 세대분리 전주택은 합산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쨌든 애들을 세대분리 시키면서 주택을 따로따로 이렇게 증여로 해야 된다. 특히 요새같이 부동산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뭐 꺾인다고 그랬는데 꺾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꺾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택을 사는 대출 재원을 중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저희처럼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합산을 제외한다는 얘기죠. 6개 증여재산 가액을 확인해라. 아파트든 비교 불가능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야 되고 단독주택은 공시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시가는 조금씩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증여할수록 낮은 값으로 매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도 빨리 맞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리는 선생님이 힘이 드니까 천천히 때리다 나중에 힘이 나면 그때가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수록 좋다는 얘기다. 세금도 마찬가지. 중위주택에 추선택을 한다.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주민시가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증여세는 합산을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산을 배제한다. 기준에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합산 배제한다. 3억 이하구나 이하 이렇게 할 때는. 그다음 사망 전에 사전 증여해라. 죽고 나면 뭐 말할 수가 없죠. 유언할 수도 있지만 유언도 뭐 그게 뭐 한 장밖에 더 되겠어요. 법정 상속인인 부부나 자녀는 10년 내 것을 합산시키지만 비상속인 자녀에 대해서는 5년 내 것만 합산한다. 비혼유법인 장학재단도 이런 것도 죽기 전 5년 내 것 합산하지 그 전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서는 합산 안 하기 때문에 죽기가 직전에 한 5년쯤 남았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런 자녀한테 가면 10년 합산되기 때문에 다 합산당하죠. 9번째 현금예금, 동거봉양, 주택 이런 거 외에는 미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끝까지 남겨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거봉양집도 있어야 되지. 자녀가 와서 효도하지. 내 요양원빚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 비사한 부동산은 증여한다. 왜? 향후 예금은 20% 공제해주지만 부동산 공제해주는 게 없습니다. 상속할 때. 10개, 마지막 10개는 생전에 양도 증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먼저 양도하고 증여하면 이제 양도세를 더 내야 되고 또 자녀에 대한 분증여세 내야 돼요. 물론 다 자기가 써버리면 문제는 없지만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억지로 돈을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5년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당초 취득가격을 빼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값이라서 차익이 많이 생기는데 증여재산을 이제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 공시지가 평가를 하니까 돌아가신 날 아니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양도차익은 수중평가액, 즉 증가된 수중평가액, 시도원가보다 증가된 수중 상속평가액으로 원가를 공제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본인이 5년 내 팔아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양도세 신고하는 것보다 수중자나 상속인 이름으로 양도세 신고하는 것이 양도세는 훨씬 더 적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생전에 먼저 양도 증여하면 양도세도 따로 내야 되고 증여세도 따로 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가지의 여러 가지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시간, 플레이스, 오브젝트, TPO 전략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사였습니다.